혹시 70대를 그냥 늙어가는 시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생각을 한번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70대를 후회 없이 인생의 진짜 황금기로 만드는 법,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지금부터 같이 그려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뭐가 가장 아쉬울까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질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게 말기 환자들을 오랫동안 돌본 한 간호사의 기록에 나오는 가장 흔한 후회였다고 해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후회를 미리 막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입니다. 바로 70대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정의부터 다시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의 질을 통째로 결정해버리는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10년이라고 보는 거죠. 요즘 의학계에서는요, 인간의 잠재 수명을 무려 120세까지도 본다고 해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70대가 노년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00세, 12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인생 후반전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져야 할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이 자아통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내 인생 참 괜찮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마음 깊이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의 핵심인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근육연금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바로 이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근육연금이라는 표현,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근육을 마치 돈처럼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70대에 열심히 근육을 만들어두면 80대, 90대에 건강과 활력을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땀 흘려 만든 근육이 미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배당금이 되는 셈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죠. 그럼 간병비 같은 돈이 들기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무력감이 나중에는 자존감까지 깎아내리게 됩니다. 신체적 독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근육연금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뭐 엄청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간단하게 뒤꿈치 들기 같은 걸로 근력을 키우고 일주일에 5번 한 30분씩 걷거나 수영하면서 유산소 운동도 챙겨주고요. 그리고 잘 먹으려면 치아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신경 쓰고 햇볕도 자주 쬐고 이렇게 근력, 유산소, 일상 습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미래의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길고 활기찬 인생을 위한 안정적인 연료,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돈 쓰는 패턴을 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대요. 처음 60, 70대에는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면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러다 70대 중반쯤 되면 지출이 좀 줄어들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활비는 줄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의료비나 간병비가 확 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가장 활발한 초반에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긴 여정의 마지막까지 생각해서 현명하게 돈을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말하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 생각과 100세 인생을 준비하는 관점,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당장 즐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정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아끼고 투자하는 게 미래에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돈 공부라는 게 뭐 거창하게 주식으로 대박 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맨 처음에 봤던 그 가슴 아픈 후회들 있잖아요. 그랬더라면 하는 그 후회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여러분을 위한 실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70대를 위한 행동 지침으로 만든 거예요. 첫째, 남들이 기대하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즐거운 일에 집중하기. 둘째, 일에만 쏟았던 에너지를 가족과 친구들 같은 소중한 관계로 돌리기. 셋째, 참지 말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하기. 마지막으로 연락 끊기지 않게 친구들과의 만남을 일부러라도 만들기. 이 네 가지가 후회 없는 삶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적 자율성이에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어디로 산책 갈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직접 결정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율성을 지키는 게 노년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건강에 암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는 외로움, 이 고독이라는 위협을 어떻게 이겨내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암이나 심장병만큼 치명적인 건강 위험 요소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암을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강관리의 일부, 일종의 예방의학인 셈이죠. 그럼 이 외로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웃이랑 가볍게 인사 나누고, 멀리 사는 가족이랑 영상통화하고, 손주 손 한번 잡아주고, 봉사활동 같은 걸로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외로움을 막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요.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 없다는 거죠. 좀 불편한 자리는 지혜롭게 피하고 내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지혜 아닐까요? 결국 이 모든 조언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하고 싶다면 그냥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일단 해보는 삶.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삶. 이걸 말하는 거죠. 결국 후회 없는 삶이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귀찮아도 하는 스트레칭 하나, 친구한테 거는 안부전화 한 통, 새로운 걸 배우려는 작은 호기심. 바로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서 내 미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에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70대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후회 없이 반짝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